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함 단대보 총동문회 TV에서 보내드리는 대단함 오늘 31번째인지 제가 32번째인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모시는 네 번째 손님이죠. 우리 동문 이기 선배님이십니다. 최성규 우리 동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화곡역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형님 소개드리고 프로필을 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너무 간략하게 프로필이 왔어요. 되게 당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다음에 현재 마음의 지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이거 말고 좀 자세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뭐 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일단 뭐 살아오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의 내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보통 이제 우리 고3 때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그 대학교를 지망하면서 이제 자기 과를 선택을 하는데 의대를 지망하시겠다고 딱 생각한 때가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어릴 때 꿈이죠.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뭐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너 뭐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의사 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막상 이제 고3 때는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서 재수해서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술에도 소질이 좀 있었다고 소질이 있으셔서 미대도 약간 고민하셨다는 약간 악성 루머 같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 맞나요? 그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왜 좀 더 좋은 학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에 네. 뭐 이 정도 성적이면 좀 더 좋은 학교 갈까 해서 미술을 되도 않는 미술을 해서 시험까지 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제 실물로 보기 전에 사실 형님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사실은 의사보다는 약간 미술 전공안에 약간 예술인 느낌이 사실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성규 원장의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하라입니다.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자꾸 자주 듣는 내용이 아니라서 심리적 에너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어떤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심리적 에너지라는 거를 내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솔직히 지금 현재의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에너지라는 걸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이제 학문적인 얘기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심리적인 에너지를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전부 다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에너지가 다, 심리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사람들을 보고 정신과에서는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너지가 도대체 에너지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와닿는 대로 에너지라고 얘기하지 그 정확한 에너지가 뭔지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모르죠. 약간 멘붕 왔다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하고 좀 조금 다른 거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나는 심리적 에너지를 경제적인 개념하고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것은 실물에 대한 뭐 이익과 손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실물 재화에 대한 이익과 손해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그게 정신적인 에너지의 손해와 또는 이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인 거지 거의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인 활동하고 동일한 방법,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심리적 에너지가 약간 충족이 좀 충전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많이 찼다. 아니면 많이 소진돼서 지금 막 그런 상황이다라고 약간 실생활에서 약간 그 상황을 약간 설명해 주신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할 테니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죠. 오늘 하루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럼 굉장히 즐겁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중요한 계약을 뭐 하나 체결했다든지. 그거는 실제적인 경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는 경제적인 활동에서 그렇지. 생긴 거지만 거기 더하기 심리적인 에너지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밥을 먹었다. 물론 이 육체적인 에너지가 오는 거기도 하지만 배가 부르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포만감. 거기에 심리적인 에너지도 같이 묻어서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적인 에너지를 들어오면서 이익을 보고 빠져나가면서 손해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동시에 항상 심리적인 에너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적으로 심리적인 에너지만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자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뭐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런 데 와서 뭔가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기분 좋아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는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괴로운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 이런 거라도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게 심리적인 에너지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여러 뭐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만 만나고 뭐 만나면서 밥을 한 끼 먹던 소주를 한 잔 마시고 하면 이 친구만 만나면 괜히 약간 기빨린 느낌? 그렇죠. 이 친구만 괜히 뭐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를 만나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주량으로 치면 소주 한 병 정도를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하고 나서 당구를 한 게임 친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을 한번 가든지 근데 여기만 해도 막 지쳐가지고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밤새도록 놀고 싶고 그래도 그쵸? 별로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물론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덜 허비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날 출근해도 개운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랑 비교를 해도 되나요? 네. 뭐 느낌상으로는 딱 그거예요. 느낌상으로 딱 그거고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가 빨린다. 결국 그건 에너지가 소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를 더 하고 싶고 그런 거가 자체가 바로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가 빨려 나가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너무 다양하고 많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관문을 정해놓고 딱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에너지가 들어오고 하는 그 조건 두 개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된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무조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네. 물론 거기 조건이 하나 더 붙지만 기분이 좋아지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살아요. 네.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은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는 언제 빠져나가냐면 뭔가를 참고 견딜 때 빠져나가요. 참고 견딜 때. 하기 싫은 거를 그렇지, 하기 싫은 거 할 때. 참고 억지로 할 때. 제일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갈 때는 화를 참을 때예요. 화를 참을 때. 화를 참고 견디면서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데 네. 화를 참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스트레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내지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고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스트레스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사람들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하면 이 사람은 내가 화를 내도 돼, 화를 가끔씩은 내. 아니면 화를 내본 적이 있는 상대야. 아니면은 화를 낼 수도, 왜 이러면 직장 상사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게 이렇게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이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좀 그 에너지 소모가 덜 될 수도 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내가 함부로 대하지 뭐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부담이고 스트레스를 그렇죠. 작용할 수 있고. 네. 아까 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에너지 충전이 된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이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네. 경제 활동하고 똑같아요. 에너지를 버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돈을 안 쓰는 것처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 에너지를 벌기 위해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억지로 참고 견디는 일들을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부분이니까 나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행동은 안 한다. 참는다는 표현보다 안 한다는 표현이 맞겠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 쪽이 더 가까운데, 욕먹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 욕먹는 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시도는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욕먹는다 이걸 이제 비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쵸? 비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비난받기 두려워 이제 어느 정도는 비난받기 싫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그걸 비난할까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반드시 거절한다. 이게 누가 부탁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막는 첫 번째 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쵸?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착해서 자기 에너지를 이제 다 써서 남 준다는 거죠. 남을 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래 고마워 정도는 뭐 받아들이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다음에 또 줄 거지? 그러면 아니 이거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면서 이제 나는 한 버벅대다가 번만인데 너는 왜 계속 한 번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다가서는 거겠죠, 그거야?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에너지를 거절을 자꾸 못 뺏겼어요. 하고. 뺏겼어요. 아, 이게 표현이 참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게 한마디로. 그렇죠. 음.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과를 오지 않겠나 싶어요. 정신과는 네. 착한 사람들만 와요. 아, 그래요? 네, 못된 사람들은 안 와요. 또 일반적으로 그 정신과 가는 사람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한 편인데 심리가 예전에 가면 약간 미친 사람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또라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네. 너무 착해서 그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음,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거예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데 자기는 죽겠는데 예. 뺏기는 거를 거절할 수 없는 그 딜레마에서 완전히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그래서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갔어. 빠져나가서 이제 막 그런 상태 이제 병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나오면 몸에 이상이 오고 그런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증세가 이제 어떤 이제 병원을 찾을 정도 됐으면 몸에 이제 이상이 있었으니까 오시겠죠. 그런 분들이 예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무기력. 우리 안상원 동문 같은 경우에는 네. 보약을 지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도의 무기력감에 빠지면 일단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숨쉬기도 귀찮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밥 숟가락 들기도 싫고 네. 그러니까 뭐 씻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제 무기력감이 생기고 그 무기력감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혐오가 생겨요.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싫어하면 할수록 미워하면 할수록 바로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죠. 또 에너지가 없으면 요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에너지가 없어지면 불안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온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고 물론 요즘 들어서 환자들이 불안 환자는 불안만 해서 오고 예. 우울 환자는 우울해서만 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물어보면 우울해서 왔는데 물어보면 불안도 하고 불안해서 왔는데 물어보면 우울도 해요.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요즘 뭐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처방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처방이 되나요? 뭐 대개의 경우 이제 약물 처방을 하죠. 약물 처방을 해서 네. 항우울제 처방을 같이 하죠. 뭐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대체제 역할로 이제 처방을 많이 하고 그래서 불안증이지만 항우울제 처방을 되게 많이 해요. 1차 근데 약물 치료만 된다고 이게 그 사람이 약물 치료하고 나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러면 뭐 다시 또 약을 타야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근데 이 반복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활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조언하는 다른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예. 내가 얘기하는 예.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채우고 예. 또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나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급발진이긴 한데 예.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 여러 단계의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마중물 요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내가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약이 아니라 예.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굳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동문들이나
또는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에너지 빠져나가는 일이 좀 많이 있냐고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있죠. 이걸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제 상황,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있던 상황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좀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진짜 멀뚱멀뚱 있다가 잠은 자야겠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술 힘을 빌어서 이제 잠을 잔 적이 꽤 긴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사는 건지 숨 쉬고 있는 건지도 막 해서 막 미칠 때가 있어요. 전 나름대로 방법을 좀 취해서 거기를 좀 뛰쳐나왔는데 이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환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는데 이러다 진짜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사람 그때는 이제 막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막 의심하고 막 혹 제가 저 사람이 나를 걸면 나한테 뭐 뺏어가려고 막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의 환자를 제가 형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그것 전에 네. 아까 빠져나왔다고 했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왔을까요? 저는 좀 그딸은 이제 거의 하루에 한 소주 3병씩은 먹었나 봐요. 밤새도록 하다가 또 생각에 다른 쪽에 꽂히면 막 울기도 하고 테레비 켜놓고 깔깔대고 웃고 누가 방문 두드리기 저쪽 창문 두드리면 창문 다 커튼 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한 3일 동안 그러다가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3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딱 치고 나와서 저는 이제 그 담배를 많이 필 때라 담배 갖다가 담배를 딱 사가서 오는데 이게 뭐가 무슨 스위치 켜듯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일하러 갈 거야. 그래서 세수하고 차 시동 걸고 술 먹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려고 잠깐 기다렸다 시동 걸고 무작정 나가서 일터로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주변에 이제 건축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서 그냥 현장 가서 나 일 좀 시켜줘. 나 오늘 10,000원만 벌어도 다음 10,000원만 줘도 되니까 일단 좀 시켜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일 잠깐 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잤어요. 그래 아침에 다시 일어나려고. 네. 그게 저한테는 방법이었거든요. 잠깐만 질문 들어와서 두 가지만. 네. 그 요즘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 때 정신과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 또는 치료 등이 있을까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마음의 지도,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그거는 솔직히 이 책은 조금 1시간 내로 이걸 요약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요거는 그 내용을 하려면 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봤을 땐 요 책 저는 사실은 책을 한 중간 정도만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사실은 이게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지원의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옆에서 약간 참고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저도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게 이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을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뭐 간단하게만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얘기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에너지라는 거를 얻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욕구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욕구의 발달을 내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욕구가 발달한다는 얘기가 어릴 때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어릴 때는 어떤 게 심리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부모, 엄마에게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보는 게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내가 확인 욕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엄마를 쳐다만 보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기가 지나가면 엄마가 아무리
이쁜 자식이라 해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웃지 않으면 아이가 엄마를 쳐다봐도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 아이가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밥 줘, 뭐 해도 엄마가 이놈의 자식 엄마 말 안 듣고 하고 인상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아이는 거기서 엄마한테 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뭐가 해야 되느냐면 아이가 드디어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능동적인 욕구가 생기는데 그거를 부모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그걸 내가 인정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양육에 대한, 양육을 할 때 먹고 자고 씻고 청소 빨래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7가지를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데 그걸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있어야 내가 기본적인 욕구를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채워지겠구나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 욕구가 생겨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 예방 욕구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대리 욕구이기도 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욕구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를 바라봐서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는 내가 엄마로부터 기본적인 아주 욕구들, 먹고 자고 씻고 청소 빨래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충족받고자 하는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을 하는 거고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엄마가 안 보여. 엄마를 봐도 에너지가 안 들어. 왜? 엄마가 인상 쓰고 있어서. 엄마가 슬퍼 보여. 그러면 뭐 하냐면 엄마가 우울한 집안 또는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부부가 정말 자주 싸워요. 그럼 애들이 애어린이 돼요. 왜냐? 부모가 슬프고 힘들어 보이면 자기를 칭찬을 해줄 일이 없잖아요. 부모가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면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서 충족을 받자라는 의미로 인정을 받고자 해요. 그게 칭찬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해서 그게 이제 인정 욕구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욕구가 확인 욕구에 포함되고 확인 욕구가 인정 욕구에 포함돼요. 그래서 모든 욕구가 발달을 한다고 이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뭐냐? 결국엔 아까 내가 얘기한 심리적인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육체적인 어떤 에너지, 물리적인 에너지원을 얻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까지 합쳐서 심리적인 에너지가 계속 발달을 해서 제일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얻고자 할 때 쫓아가는 게 뭐냐? 그게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내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벗어나왔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일터를 찾아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자기 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뭘까요? 그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나 인간 쓰레기 같아. 이럴 때 가장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때죠. 근데 이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이제 바뀌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얘기하기를 자기 효능감. 뭐 학자마다 그 자존감이라는 것에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 자존감의 구성 성분이 딱 두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자기 가치감, 하나는 자기 효능감. 딱 이 두 개인데,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이 자기 효능감으로 만들어요. 자기 가치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 그 가치감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자기를 가치 있게 느끼는 사람은 절대 우울해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이게 양날의 칼인데, 아까 정신과는 착한 사람만 온다고 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가치감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네. 자기 가치감은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찌됐거나 나머지는 다 자기 효능감으로 채워지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안 채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왔던 방법, 내가 아직 쓸만하다, 난 아직 버틸만하고 살아갈만하다, 그럴 자격이 된다 라는 그거를 찾아서 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경제활동하고 같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었던 거고, 아까 이제 이 책의 내용,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욕구의 발달이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모으면 그게 축적이 돼서 자존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뭔가 안 좋은 일이나 또는 세상 풍파를 만나도 잘 버텨내고 잘 타고 넘고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그랬죠. 또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가 이제 그때 극도로 손실이 된 거죠. 왜냐하면 뭔가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또는 배신을 당하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참고 버텨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이 되겠죠. 그렇게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우리가 내가 또 이제 만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적인 피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심리적인 피부 위에 각질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신체적인 피부에는 각질이 있어요. 그 각질이 덮여 있어야 만져도 안 아픈데, 각질이 쭉 벗겨지면은 엄청 따갑잖아요. 심리에도 똑같아요. 심리적인 피부가 있으면 그 위에 각질이 덮고 있어야 돼요. 두껍게 덮여 있을수록 사람은 건강해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 각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누가 배신의 칼을 꽂았는데 칼보다 내 에너지가 두꺼우면 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칼을 꽂았는데 이게 박히면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상처 또는 심지어는 병,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남을 의심하게 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깎여 나간 상태에서는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서 심지어는 엄마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도 그게 버거워요. 껄끄럽고. 그랬죠.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죠. 제가 그 동문들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네. 우리 사기 이현 분이 아직도 한 달에 몇 번씩 고등학교 전후에 시험 보는 무서운 꿈을 꾸는데 제 정신이 미약해서인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결국엔 아직 우리 이현욱 동문? 이현우. 그 동문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인정 욕구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수를 써서도 그 욕구만은 충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욕구가 크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욕구와 확인 욕구는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인정 욕구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야. 그죠? 네. 부모가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해도 계속 인정을 해준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을 늘 받아왔어 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별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라면서 내가 하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너무 많이 애를 써왔다면 앞으로도 자기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져요.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봐서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테스트에 패스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좀 자기를 스스로를 좀 인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8기 박진홍 동문의 질문인데요. 저는 주중에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쏟는 건지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게 무기력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경제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 에너지를 벌던가 쓰는 에너지를 줄이던가 긴축을 하던가 벌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에너지도 벌던가 나가는 걸 막던가인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심리적인 에너지를 버는 가장 그러니까 화폐 단위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는 인정 욕구라고 했잖아요. 심리적인 에너지의 최종 보스, 최종 진화형인 인정 욕구로 에너지를 벌어야 하는 건데 에너지를 버는 데는 투자가 필요하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지금 내가 아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노력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가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거예요. 읽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 더 이상 다른 데서는 쓰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이프일 텐데 회사에서 다 쓰고 와가지고 집에서는 어떠한 것도 에너지를 나눠줄 생각을 못하니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럴 때가.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혹은 40대 후반에 사회 중추를 서서히 벗어나는 세대에 있어 자존감을 지키는 마인드 세팅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비교적 각질이 두껍고 멘탈이 세고 여전히 셀러리맨으로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어느 영양제나 소소한 주변의 칭찬, 위안보다 더 값진 스스로의 정신적 마음다짐 또는 실천 방안이 있다면 추천 조언 바랍니다. 네, 뭐 결국에는 그 얘기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게 아까 내가 만들었다는 그 마중물 요법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세한 거는 내가 이거 소개하려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듣고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될 거예요. 질문이 아까 질문 중에 내가 뭘 하나를 캐치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읽어주실까요? 40대 혹은 50대의 사회 중추를 서서히 벗어나는 세대에 있어 자존감을 지키는 마인드 세팅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최종적인 건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마중물 요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결국 이제 자기가 아까 이제 투자를 해서 인정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게 에너지라고, 자기가 받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받아낸 이 에너지 하나가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여기다 했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정, 칭찬 또는 인정이라는 에너지를 하나 얻었는데 그것이 내가 20개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 받은 칭찬, 인정이라면, 그런 에너지라면 이게 얼마나 값지겠어요. 소중하겠죠?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이게 이제 20개 또는 30개로 인해서 이걸 이제 내가 얻어내면 낼수록,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제 뭘 걱정하게 되냐면, 혹시나 자기는 되게 어렵게 칭찬과 인정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 한 번에 이게 날아가지 않을까 되게 전전긍긍하게 돼요. 이걸 한번 탁 치면 이게 없어지면 내가 이때까지 여기에 공을 들인 에너지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이 상실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비난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특히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면 이 자기가 이제 벌어들이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비난받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 비난 자체가 조금 좀 덜 아프게끔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얻어낸 인정 에너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써야 돼요. 뭐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조금 늘 하던 일상처럼. 그렇죠. 그래야 내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내가
가치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나의 노력은 싼값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를 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는 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항상 내가 얻을 수 있는 인정이나 칭찬은 정말 그냥 거저 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가 예. 별로 아프지 않아요. 누군가의 비난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고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봐.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럼 버림이나 비난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난받으면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렵지 않으려면 내가 비난받아서 삭감되는 그 나의 인정 에너지가 가치가 별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살짝. 그래서 어렵긴 한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주 사소한 일에 자기의 일상생활 중에 정말 사소한 일에 칭찬을 자주 받아야 해요. 자기가. 그건 원래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칭찬을 정말 잘 받는 사람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 해서 하루에 두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스스로 자기한테 칭찬을 해줌으로써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칭찬을 해줌으로써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심지어 100번 이상 자기한테 아주 사소한 일로 칭찬을 해줄 수 있으면 이거는 내가 환자들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는 굉장히 건강해져요. 튼튼해지고 다른 사람의 거절에 대해서 아주 면역력이 생기고 별로 신경 안 쓰게 되고 그것 자체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별로 두렵지 않게 돼요.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얘기해? 저는 사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자신을 내가 인정은 해본 적이 잘 없으니까 아직까지 자기 만족? 그거랑 좀 틀린가요? 그냥 눈속임이어서는 안 되겠죠. 눈속임은 그건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네. 근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눈속임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마중물 요법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마중물 요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먹고 자고 씻고 청소 빨래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기본적인 욕구. 네. 그 기본적인 욕구에 왜 설거지가 들어가고 청소 빨래가 왜 들어가는지를 궁금해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기서 책대로 가셨습니다. 네. 홍보. 근데 어찌됐거나 사람들은 빨래도 해야 되고 네. 청소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살아요. 설거지도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네. 그 7가지를 할 때 그걸 함에 있어서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네.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엄마들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게 너무 버거워요. 네. 그래서 산후우울증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일상적인 일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 아이를 키울 때 결국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청소 빨래 밥하고 설거지 해주는 거가 애를 키우는 일이에요. 네. 그죠?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웃으면서 칭찬해주면 다 된 거예요. 애 키우는 것은. 근데 애를 키우면서 진짜 얘 밥 해줘. 야, 또 먹어? 아우 진짜. 네 진짜 너 이 어질러 놓은 거 봐. 응?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네. 청소를 해도 뭐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특히나 하는 자기 자신도 너무 괴롭고 힘들게 그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당연히 칭찬해주는 일로, 칭찬받을 만한 일로 얘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요법이라는 건 간단해요. 내가 나를 위해 뭐뭐뭐 해줄게. 이름 부르면서 성규야 뭐뭐뭐 해줘서 고마워 잘했어. 이게 한 번이에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내가 나를 위해 밥을 먹여줄게. 성규야 밥 먹여줘서 고마워 잘했어. 내가 나를 위해 김치 먹여줄게. 성규야 김치 먹여줘서 고마워 잘했어. 아유 잘했어. 스스로에게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입 밖에 내서 해도 되고 그런 게 불가능할 때는 속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한번 먹고 나면 한 20번 또는 뭐 30번 이상 할 수 있도록. 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벗고 씻고 몸을 닦고 옷을 다시 입는 모든 동작을 부위별로 행위별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머리 샴푸해 줄게. 성규야 머리 샴푸해줘서 고마워 잘했어. 하는데 행동은 계속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다? 3번 하면 돼요. 요거는 기술적인 얘기인데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절대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씻을 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씻을 때 5만 가지 잡생각이 너무 잘 나요. 참 맞아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씻을 때 다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서 씻고 나면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그러지 말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디오로 꽉 채우면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씻을 때만큼은. 그렇게 해서 한번 다 씻고 나면 30번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밥만 잘 먹으면서 하고 씻으면서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50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에 100번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자고 해보면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샤워하면서 막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어색해. 누가 보면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 할 땐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그거 자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왜 나한테 내가 칭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는 본인이 자기를 싫어해서예요. 내가 나를 싫어해서 나는 그런 걸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환자들 중에서는 이걸 해보시라고 얘기하면 난 못한다. 뭐 이런 걸 시켜요? 안 해요. 저 샤워하고 가면 문 잠그고 물소리 크게 틀어놓고 누가 들을까 봐 한번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저는 시도하면 그렇게 할 거야. 누가 듣지 못하게.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 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워낙에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해요. 더 잘해서 정말 그러니까 일시적인 원래 에너지 많았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제 좀 침체기를 겪은 사람들이 와서 마중물을 소개시켜주면 정말 너무 빨리 좋아져요. 빨리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는 격일까? 뭐 여러 가지 예들도 많은데
뭐 내 환자 얘기하는 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겠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하기 시작한 지 2주, 오, 일주? 굉장히 빨리 오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번은 도저히 이 사람은 한지 많은지 잘 모르겠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예. 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한 1년 동안 안 좋아진 상태로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약 받아가면서 이제 유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중물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1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1년이 지나서 와서 자기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거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마중물이 왜 이거를 자기한테 하라고 시키는지 그때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중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책이 한 권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내가 약팔로 나온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약이 아니잖아요. 네. 책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분명히 중요한 거 팔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좀 뭔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조언을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을 내가 또 오면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정말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정말 대개의 경우 6개월 안에서는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아서 약까지 같이 써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 약을 써야 되죠. 뭐 6개월이 걸려도 이 정도면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잘. 그래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요. 바뀌어도 네. 약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처가 있으면 네. 상처를 이렇게 메꿔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약으로. 네. 그래서 약이 빠지면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근데 마중물은 일단 약으로 덮어 놓고 마중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새살이 돋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약이 점점 줄어들어요. 마중물요법 좋다. 저는 한번 찾아뵙고 이거 이사한번 들으면서 좀 상담하면서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보면 이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한두 번 해보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건데, 자기가 얻은 인정 에너지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매일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씻으면서 청소 빨래를 하면서 나에게 주는 그 칭찬을 계속 해야 이 인정 에너지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희 저 나쁜 새끼 어쩌고 하면 그 정도의 뭐 내 인정 에너지 소실은 밥 한 번 먹으면서 마중물 한 번 끝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잘 이해는 가진 않는데, 아까도 조금 이게 뭐라고 설명해, 좀 알 것 같아, 살짝.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뭐가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기록했지만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생활 중에 느끼는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효과를 보는 부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순서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이제 강해져서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걸 더 이상 이제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내가 또 진료하는 공무원들 많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리. 상급자가 뭐 이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기 싫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기를 퍼뜨리고 있으면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괴로워지잖아요. 실제로 단체로 따돌리면서 이제 괴로워지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뭐 공황장애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또 많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의 그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옳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나는 뭐 그거를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도 없는데 무턱대고 가가지고 들이받아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로 가면 뒤지게 맞고만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이받았다가 완전히 아까 얘기한 멘붕이 와서 만신창이 되고. 그렇죠. 네. 그거를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추천해 줄 수는 없는데 대신에 마중물을 하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왕따, 다른 사람의 상사의 비난 이런 거 다 아까 내가 얘기한 비난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비난에 취약하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 특히 또 공무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는 민원대 있는 사람들, 뭐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야이 뭐 욕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착한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일수록 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비난 한 방에 날아가는 상실감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비난을 연타로 따딱 맞으면은 그냥 KO돼서 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느냐? 마중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인정 에너지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과 동시에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가치, 자기 자체의 가치를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문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듣고 위로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 사람의 나쁜 감정을 옮겨 짊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쉽게 털털 털지를 못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마중물 시키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왜냐하면 그 친구야말로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러니까 아까 미안한데 우리 동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부부 사이가 나빴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칭찬을 좀 덜 해줬거나 엄격하거나, 또는 아이와 같이 지낸 시간이 짧거나, 이런 모든 게 난 아닌데 라고 해도 부모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얻어지는 칭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공감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칭찬을 해주고 착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으로써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효용감. 그죠?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니네들 힘들면 내가 필요하잖아 라는 가치를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분이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고등학생. 고등학생 정도면은 마중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키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고, 일단 뭐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중물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얻어내는. 아까 또 경제활동이랑 또 같다고 했으니 이게 결국 마중물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을 해야 돼요.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아이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방법이잖아요. 네.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개발한 방법인 거예요. 그게 선택한. 그렇죠. 네. 에너지를 받으려고. 근데 그런 처음에는 친구들이 주는 인정 에너지를 받아들고 되게 좋았겠죠. 에너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거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부모가 안심을 시키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그 방금 올라온 댓글인데요. 우리 최성규 원장님 옷에 사선 그림이 인정 요구를 떨어뜨리라는 의미군요.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랬나 계속? 아니, 이해가 빠르네.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냥 디자인일 뿐이에요. 이거는 네. 공무원들이 이해가 빠르네. 지금 네 질문 다 났나요? 그리고 우리 준비한 선물 있죠? 네. 선물 몇 개 있죠? 저기 우리 커피 20장? 지금부터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문자로 주시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상대로 이 전화번호 문자 한 분 주시면 그게 저희가 커피 쿠폰 10,000원짜리인가요? 네, 10,000원짜리 저희가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이에요. 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322-4300번 010-3322-4300번 이쪽으로 본인의 기수, 이름, 그 다음에 이름까지만 전해주시면 돼요. 이름까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20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거 협찬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저기 2기의 오늘 2기 잔치입니다. 2기의 경지수 동문께서 협찬해 주신 쿠폰이세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322-4300번입니다. 오늘은 저기 우리 2기의 최성규 원장님 모시고 내 마음이 엉망진창일 때이라면 들어야 될 우리 심력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고생하신 분 우리 최성규 원장님한테 저희가 3322의 4300번이세요. 4300. 저희가 감사패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패는 총동문회 우리 부회장님 이정혁 부회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자리 빛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동문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단대부고 2기 최성규님, 오늘 30번째 대단함의 강연자로서 당신께서는 동문회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대부고 총동문회 발전의 기반을 닦아 다른 동문 회원들의 훌륭한 기감이 되었기에 그 공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4일 단대부고 총동문회 1등.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마중물 요법 집에 가서 많이들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대단함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한재현 동문이 말씀하신 번호로 문자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